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IT 프로 기술 전도사를 맡고 있는 백승주라고 합니다. 예,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또 하나의 구성 요소인 페더레이션 서비스를 좀 살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성 요소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동일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하이퍼비, 그다음에 오토메이티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는 오팔리스, 셀프 서비스에 대해서는 셀프 서비스 포탈 및 대시보드, 마지막으로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 즉 아이덴티티에 대한 부분을 ADFS가 담당을 합니다. 보통 이제 상당히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신 것 중 한 가지가 요새 웹사이트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이를 기억해야 될 계정과 패스워드는 많아진다는 것이 고민거리 중에 한 가지가 되게 됩니다. 클라우드 시대도 동일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용자들은 기억해야 될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보안의 하락 및 사용자의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손쉽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를 출국할 때 목적지의 나라별로 무언가를 다 받아가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권을 가져가게 되고요. 해당 나라에 입국을 할 때 심사를 받고 정상적인 분이라면 입국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페더레이션 서비스와 같은 형태로 기술적으로 구현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기술 구조 살펴보면요. 왼쪽에 있는 사용자가 오른쪽에 있는 시스템에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정을 오른쪽에 있는 리소스 자원에서 계정을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왼쪽에 있는 사용자는 자신의 회사의 계정과 오른쪽에 있는 계정을 모두 다 기억을 해야 되고요. 오른쪽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로 자기가 지정한 사용자가 해당되는 컴퓨터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회사의 비즈니스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했을 때 해당되는 것이 정상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되게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왼쪽에 있는 계정을 가진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백승주란 사용자만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 아니면은 A라는 사용자만 넘어가야 돼, 아니면 우리 부서의 영업부서만 넘어가야 돼, 이런 조건문에 대해서도 관리할 수 없는 이유는 자원에 대한 접근 권리 전부 다 자원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ADFS는 웹 표준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웹 기반으로 트러스트를 맺어주게 되고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 겁니다. 이를 맺어놓게 되면은 사용자 인증을 자원을 가진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돌려보냅니다. 뭘 가지고 오라 그러냐면 시큐리티 토큰 서비스로 가서 시큐리티 토큰을 받아오는 겁니다. 페더레이션 트러스트에 맞게. 그러면 시큐리티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서비스 이름이 바로 페더레이션 서비스입니다. 그럼 사용자는 여기에 가서 인증을 받습니다. 인증을 받은 결과로 주는 것이 바로 시큐리티 토큰입니다. 이를 받아서 이를 들고 해당되는 자원으로 갑니다. 여기다 클레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클레임은 무엇이냐면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자원을 쓰기 위해서 사용간에 약속된 어떤 속성값이라든가 실제 이 사람이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토큰의 표시를 클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시큐리티 토큰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클레임을 가져간다는 것이고요. 이 클레임을 해당되는 서버가 판단을 해서 정상적인 사용자라면 클레임에 어떤 값이 있을 거고요. 그럼 해당 자원을 액세스하고 아니면 사내에 있는 어떤 자원과 그룹으로 매핑을 해주고 이런 작업들이 페더레이션 서비스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더레이션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것이 모든 그 사이트가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내 리소스가 클레임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쓰시는 경우에 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쉐어포인트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 페더레이션 같은 경우는 표준 기술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라든가 구글의 구글 닥스라든가 세일즈포스닷컴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내의 계정을 가지고 해당되는 서비스를 싱글 사인 형태로 쓰실 수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내의 코알라가 정상적으로 영업부에 있다면 파트너 회사의 어떤 사이트를 액세스할 수 있다. 이때 별도의 계정을 발급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페더레이션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페더레이션 서비스의 데모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페더레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서 ADFS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고요. 이는 손쉽게 마이크로소프트닷컴에서 ADFS라고 치시면 2.0 버전이 현재 최신 버전인데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설치를 하시면 이런 식의 관리도가 올라오게 됩니다. ADFS 1.0은 윈도우 서버 2003 R2에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게 되고
상호 간의 암호화라든가 인증을 위해서는 전부 다 인증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증서에 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서비스에 대한 암호화용 인증서, 토큰에 대한 암호 해독용, 토큰 서명용 인증서가 기본적으로 매핑이 되고요. 이것을 실제로 인증서로 매핑해 놓은 것은 바로 IIS에서 매핑을 해 놓았고요. AWS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데 HTTPS 포트가 이런 식의 인증서를 쓴다라는 것을 사전에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작업들이 여기서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클레임 공급자 트러스트와 신뢰 당사자 트러스트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코알라닷컴 같은 경우는 삼정 데이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삼정의 입장과 저희의 코알라닷컴의 입장이 틀린 겁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노트패드로 이제 제가 좀 보시기 편하게 글꼴도 좀 바꿔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크기를 좀 키우고요. 지금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코알라닷컴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정데이터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코알라닷컴이라고 있는 백승주라고 하는 사용자가 삼정에 있는 특정한 웹사이트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클레임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클레임을 사용자가 되고요. 얘는 이쪽은 삼정 같은 경우는 클레임을 받을 사이트가 됩니다. 즉 서비스를 여기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코알라닷컴에서는 신뢰 당사자, 즉 백승주란 사용자나 사내 사용자가 접근할 곳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의 특정한 어떤 사이트나 이런 것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식별자를 놓고 보면은 이쪽의 회사의 페더레이션 서버에 이름이 등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얘를 업데이트를 해서 주기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합니다. 해당되는 회사의 페더레이션 정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코알라닷컴은 삼정과 페더레이션 트러스트가 맺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삼정 컴퓨터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클레임을 가지고 올 회사로 코알라의 페더레이션 게이트웨이가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속성에 가서 보면은 코알라닷컴에 여러 가지 페더레이션 게이트웨이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상호간의 첫 번째로는 해당 데이터를 주고받아야지 웹 트러스트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아직 사용이 안 되는 단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사용이 되기 전에 한번 삼정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페더레이션 서비스에 연결을 하도록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인증창이 뜨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인증창을 보시면 federation-direct.co.kr 즉 삼정에서 가진 계정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아무리 제가 사용하는 사내 계정을 입력을 하더라도 해당되는 계정은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트러스트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삼정에서 제가 해당되는 코알라를 사용하겠다, 즉 승인을 했습니다. 이제는 양당 간에 페더레이션 트러스트가 맺어졌다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해당되는 페이지를 제가 억세스하려고 시도를 해보면 아까와 틀리게 게이트웨이를 물어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너가 어디의 사람이냐, 일상생활로 따지면 여권을 제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권에 있는 나라를 확인한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코알라의 동네에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하고 계속을 누르시면 그 다음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시큐리티 토큰이 아니라 클레임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요. 당연히 코알라닷컴의 입장에서는 백승주란 사용자에 대해서 어디서 가지고 올까요? 이 사용자는 AD에서 가지고 오는 사용자입니다. AD의 사용자는 여러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여기서 백승주란 사용자를 더블 클릭해보면 이름도 있고요. 전자메일도 있고요. 이 사람이 소속된 그룹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뽑아서 묶어놓은 패키지를 클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코알라닷컴의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클레임 규칙 편집에서 가보면 제가 하나를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요. 우리는 클레임에 이러한 값들을 던져주겠다는 겁니다. 즉 우리 회사의 클레임은 이 안에 전자메일, 그 다음에 그룹, 그 다음에 이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값을 묶어서 이것을 삼정 쪽으로 아니면 페더레이션 리소스가 가진 회사로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던져줄 때 회사마다 조건이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A라는 회사는 전자메일만 있으면 어떤 회사는 이름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런 값을 AD에서 뽑는데 삼정에다가는 무엇을 던져주고 어떻게 던져줄지를 추가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름은 그대로 다 던져주고요. 전자메일은 끝이 sunny.com으로 끝나는 경우만 던져주고요. 그룹은 일단 다 던져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서요, koala.com 이메일 주소가 적혀있는, 즉 여기에 제가 유저에 가서 보면은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 sunny.com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제가 koala.com을 입력을 한다 라고 한다면 이 사용자는 무슨 일이 발생을 할까요? 여기서 클레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통과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요, 코알라 페더레이션 게이트웨이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주소가 바뀐 걸 볼 수가 있고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에 암호를 입력하면은 이 사용자는 koala.com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가 안 넘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클레임이 텅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요, 다시 한번 해당 창을 닫고 이번에는 제 계정으로 한번 로그인을 해보죠. 똑같은 사이트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인증을 아까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받았지만은 이번에는 제 계정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왜 페더레이션 게이트웨이를 묻는 창이 안 나오냐면 해당되는 작업은 한번 선택을 하고 나면 쿠키에 저장이 됩니다. 쿠키를 비워주셔야지만 해당되는 게이트웨이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왜 게이트웨이 창이 한 번 뜨고 안 뜨느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이것은 쿠키에 저장이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럼 제가 여기서요, 이번엔 sjbak에 제 계정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와 틀리게 이메일이 넘어온 걸 볼 수가 있으시죠. 이게 바로 계정을 가진 곳에서 어딘가로, 즉 삼정 쪽으로 던져줄 때 요 값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클레임을 던져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냥 아무렇게나 클레임을 받으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코알라에서 넘어오는 클레임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제가 아까 전에 이해하시기 편하게 옆에다가 노트패드를 매핑을 해보면 요 세 개의 값을 던져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받는 쪽에서는 이런 값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름은 이름대로 받고요. 그 다음에 전자메일도 전자메일대로 받고요. 그다음에 역할은 역할대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것을 실제로 웹사이트로 전달할 때는 종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쉽게는 역할은 그룹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즉 이런 경우 있으시죠. 만약에 여기서 들어온 게 역할인데 역할에 코알라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 회사의 도메인 유저스와 동일하게 매핑하고 싶다라는 그룹을 하시면 어떻게 해당되는 그룹을 매핑할지에 대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회사 밖에서 A라는 역할에 들어간 사용자가 리소스를 접근할 때는 도메인 어드민 권한을 접근한다.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이런 작업들, 만약 우리 회사는 전자메일을 보내는데 이게 다른 회사에서 이름이 되고요. 그룹의 이름은 역할이 되고요. 얘는 쓰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다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대로 넘겨주는 거, 뭐 변경하는 거, 이런 작업들이 얼마든지 페더레이션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작업들을 여기서 하실 수가 있고, 규칙 추가를 해보면 얘를 특정한 것으로 변환한다. 들어오는 것을 변환하겠다. 넥스트를 클릭을 하면은 이름은 뭐 변환이라고 제가 입력을 하고요. 들어오는 클레임의 유형이 역할이면 이것을 우리 회사의 특정한 그룹의 SID로 변경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것이 특정한 계정 이름으로 변경되거나 특정한 그룹으로 변경되는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페더레이션은 양당 간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랬는데 우리 회사가 이제 더 이상 해당 회사 비즈니스 관계가 끝났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실 필요 없이 해당되는 페더레이션 트러스트만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쪽 회사의 사용자는 해당되는 사이트에 접근을 하더라도 아까와 같은 게이트웨이를 묻고 사내 계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의 계정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들어갈 수가 없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direct.co.kr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즉 페더레이션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회사가 웹을 기반으로 트러스트를 맺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내에 이렇게 보시는 액티브 디렉토리와 클라우드에 있는 계정을 상호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페더레이션 기술을 사용하셔야지만 연결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런 실습 교재 같은 거는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 ADFS에 가시면 실습 가이드라든가 이런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될 때 해당되는 문서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